안녕하십니까. 정일봉의 전인치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박춘서 박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서우주 요양병원에서 도수 재활치료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소우주 요양병원이라면 노인 요양병원입니까? 뭡니까?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요양하는 병원인데요. 예. 각종 다양한 질환 환자들이 와서 체질 개선도 하고 요양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래서 저희 병원은 특이하게 요양병원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주로 그럼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많으신가요? 질환으로 기본적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오지만 그 중에도 이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류게릭이라든가 예. 알츠하이머라든가 크론병이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난치병 환자들이 주로 해독 프로그램이나 자연치료 프로그램 또는 재활치료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거기서 도수재활센터장으로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다른 뭐 의료진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한방 의료진이 있고요. 예, 한방. 양방 의료진이 있고, 예. 두 양한방 협진 병원입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방에서는 주로 척추 골격계를 치료하는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있죠. 추나요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또 침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방 해독요법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양방에서는 주로 이제 고주파 온열요법이나 면역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요법. 네. 고주파 온열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그 암 환자 치료에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던데 네, 네, 뭐 어떤 네. 용도로 쓰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약 40도나 42도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암세포가 사멸된다고 합니다. 괴사된다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암 덩어리가 있는 환자에게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저는 양재동에 살고 있는 조보경입니다. 보경님.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 교수님의 네. 그 진료를 받고 있는 네네. 환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예. 실례지만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68세입니다. 68세세요. 네. 예. 제가 요즘에 만나본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인상이 밝으셔가지고 아유, 너무 혹시 교회 나가세요? 네네. 그래요? 네. 교회에서 어떻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권사입니다. 권사님.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 교수님에게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죠? 제가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 교수님이 특수한 도수 기계로 골반과 또 무릎, 발목 집중적으로 그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골반, 무릎, 예. 발목 예. 어느 쪽이세요? 아니, 양쪽 다. 예, 전체 나이가 먹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절들이 다 무리가 오는데 이제 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수하고는 좀 다르게. 예. 치료를- 그럼 어떻게 평소에 증상이 어떻습니까? 양반다리가 좀 안 됐어요. 양반달 안 되신다. 예, 어느 날. 예.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 다른 병원에서는 못 찾더라고요, 그거를.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네. 어. 양반다리가 안 되니까 뭐 도수 치료해야 된다 말만 하지 그런 어떤 테크닉이 마음에 안 들고 치료 방법이 서투르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의사로서 들어도 글쎄 저희 병원에 많이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이쪽에 정형은 전문의가 아니지만은 네. 이런 분들 오신다면은 참 접근하는 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을 만난 뒤로 어느 네. 정도 해결을 하신 겁니까? 네, 지금 일주일에 2번 내지 뭐 한 3번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해주셔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뭐 상당히 아팠어요. 첫날은. 예. 그런데 치료받는 첫날 아팠다. 첫날만 아프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아프지만 이게 치료 방법이 막 이렇게 좀 특수하게 치료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무슨 치료를 잘 해주셨어도 좋겠지만은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도 교회의 집사님이시고 네. 우리 사모님도 역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하나의 은혜가 아마 함께 있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예, 예. 어때요? 지금 어떤 네. 치료를 어떻게 처음부터 좀 이야기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이제 보통 관절에 통증이 오거나 하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나 CT를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절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것은 엑스레이나 MRI, CT 해서 안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렇죠. 문제죠. 이제 연골이나 이런 인대나 이제 이런 것은 엑스레이 안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관절 기능 쪽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 기능 부전이라고 합니다. 관절 기능. 그래서 영어로는 joint dysfunction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기능이 부전이다, 저하됐다. 예.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제 양반 자세가 안 돼서 기도하기도 어려우시고 권사님이시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죠. 근데 이제 하나의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연관된 슬관절이나 이제 족관절까지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골반에서 네. 여기 무릎, 그렇죠. 발목인데 이게 예. 서로 연관돼 다 연관이 돼 있죠. 있죠. 예, 예. 이게 근육이라는 게 체인처럼 쫙 연관이 돼 있어서 한쪽이 나빠지면 그 연달아서 또 특이하게 양쪽이 다 지금 안 좋아서 예. 그래서 관절 기능 회복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양반 자세가 어렵다고 했더니 뭐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제가 하는 치료는 이제 뭐 카이로프락틱이나 마사지가 아니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관절 도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름이 네. 조금 특이하지만 그래서 관절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완이 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소도구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도수치료 할 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새로 도입한 장비 중에 미세전류와 고전압 전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하이볼테이지와 마이크로 커런트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예. 그 장비가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예.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그 장비는 산성 체질을 알칼리화하고 ATP를 500배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래서 이분은 특히 이제 관절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도 약하고 다리 부종도 있고 예. 또 체중도 오버돼서 과체중이시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치료 제목은 도수 치료지만 예.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코칭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체중을 빠지지 않으면 이 무릎을 누를 거 아닙니까? 체중이 누르면 이 압박을 받아서 관절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도 지도를 해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코치를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벌써 이제 박사님, 네. 제가 한 말씀 또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치료를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이 아픈 거는 몸에 또 살이 많이 비만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인적으로 접근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전인치유입니다. 지금은 전인치유가 아니면 어느 몸 한 가지만으로 접근을 해서는 사실 그런 온전한 치료가 아니죠. 교수님께서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네. 생활 습관을 어떻게 좀 잡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살이 찌신 분들이 다 잘 안 먹어요. 적게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서 살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볼 때 예. 적게 먹더라도 대사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린 그렇죠.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몸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또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렇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사가 느린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예. 특이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빠른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좀 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번에 각오를 많이 하셔서 식사량을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식사 중에 가장 나쁜 음식이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이 이제 비만의 원인인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글루텐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 예,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 근데 빵이라든지 그렇죠. 국수 이런 거.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다들. 체질적으로 똥똥하신 분들이 이제 칼국수라든가 뭐 이렇게 면이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박사님 잠깐 어떠세요? 빵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거 좀 좋아하신 네, 편이었어요? 아프시기 전에 예, 예전에. 제가 20대는 많이 먹었는데 예. 제가 그
초기에 한번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빵이나 밀가루 이런 종류는 안 먹었지만 이제 우리 교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체중을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정말 절반만 먹습니다. 절반이라는 건 밥 양을 줄인 거예요? 양을 한 4숟가락에서 5숟가락을 예. 나눠가지고 조금씩 야채로 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이 밥 양을 줄였다. 예, 다른 거 항상, 없이. 예. 근데 얼마 효과를 보셨어요? 효과 봤어요. 어떻게 해요? 어느 그 정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제가 줄여서 먹으면서 밤에 늦게는 안 먹고 6시 야식은 이전에 안 하고. 예, 야식은 안 하고. 근데 아주 천천히 빠지는데 2kg를 뺐어요. 몇 달에? 한 두 달 한 걸렸어요? 달 반 정도. 2kg. 야, 한 달 반 동안에 특별하게 이제 비만하게 해서 고통받지 않고 예. 그냥 생활 살다 보니까 2kg 빠졌다. 그저 그 먹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축하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체중은 어떻게 박사님 체중에 대해서 좀 아시죠? 네. 체중도. 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가 느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던 분들이라든지 네. 보면은 정말로 크게 많이 먹지 않은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식이요법입니까?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실천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탈수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탈수. 예. 탈수.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갈증이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갈증이 안 생기면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렇죠. 우리 뇌에는요 갈증 중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건강할 때는 갈증 중추가 신호를 잘 보내서 어린 아이들은 목말라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물을 한 대접씩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이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갈증 중추가 신호를 보내도 인지를 못합니다. 예, 인지를 못하니까 물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근육에 섬유, 머슬 파이버가 있잖아요. 예. 파이버가 말라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다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신경통, 통증이 일어나요. 아하. 신경이 눌릴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기관지 천식,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수분이 부족할 때 몸에. 만성 질환의 원인이 이 갈증으로 인한 이 탈수 현상으로 인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증상을 병으로 보고 증상을 억제, 차단, 조절하는 양약을 먹습니다. 예. 그러면 양약은 억제, 차단, 조절하는 기능인데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원인을 해결하려면은 약이 우선이 아니라 물을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통증이 올 때 물을 한 200cc 정도만 먹으면 통증이 싹 줄어듭니다. 아하. 가려울 때도 물을 먹고 이게 피부에 수분을 이렇게 좀 뿌려주면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아, 예. 기침을 할 때도 물을 먹어주면 기침이 줄어듭니다. 와. 해소라든가 기관지 천식. 예. 근데 이걸 이제 병원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죠. 예. 예, 박사님 예, 잠깐만요. 네, 예. 저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침을 할 때, 네, 혹은 또 가려울 때, 그렇죠. 예. 또 어떨 때, 또 통증이 올 때. 뭔가 아플 때, 예, 아플 때. 뭐 두통이 온다거나 예, 예. 뭐 아플 때. 그럴 때는 먼저 물을 한 200cc 정도 네, 네. 예, 마셔주면만 해도 많이 네. 완화가 된다. 그렇죠. 굉장한 네. 팁입니다. 네, 예, 네, 네.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질병 발생 원인이 생활 습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병으로 오고 증상을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병에는 증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전인치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인치유 프로그램이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인치유에서는 주로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송이 많이 진행되면 유익한 방송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의사고 또 장로교의 목사입니다만은 병원에 가서 사실은 치료받는 거는 글쎄요, 저도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 온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건강검진 안 받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삶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꼭 병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생활 습관 속에서 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세요? 네. 생활 속에서 정말 모든 과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모든 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먹으면 내가 독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병에 걸릴 염려가 좀 줄어들 것이고 예. 또 제가 교수님 만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먹었지만 더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을 수분을 많이 먹게 되면 예. 그만큼 염증이 고쳐진다고 말씀을 들었기에 정말 아침에 물 벌써 한 5잔 정도 이상 마셔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이제 권사님이라고 하셨죠? 네. 권사님이라 그러면은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고 계시죠? 네. 뭐 특별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라든지 정기적인 기도는 어떻게? 아침에 이제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지금 달라진 게 따뜻한 물에 이제 뜨거운 물과 찬물 사이를 한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 땀이 이마에서 송골송골 나면서 그리고 잠을 잘 때 잠이 이렇게 깊이 잘 자주더라. 그래서 제가 실천하면서 또 살이 얼마큼 빠졌나 매일 달아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겨우 1kg 빠졌더라고요. 또 계속 꾸준하게 또 보니까 이제 1kg 빠지고. 아, 그래서 권사님, 네.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예. 이제 우선 누군가가 네. 권사님에게 권사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냥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 이렇게 한다. 그거보다는 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럼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사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육신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정도 되면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렇게 네. 믿으시죠? 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또 요즘에는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분을 통해서 진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매일 전도합니다. 아 그러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표정이 박사님 네, 표정이 표정이 항상 좋으시잖아요. 표정이 좋으시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어느 분 영혼을 위해서 한 3주 정도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그제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 그래서 주일날 8시 예배에 그분 모시고 가서 그 가족들이랑 다 모시고 가서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네요. 아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시군요. 주님을 영접할 때 예.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기를 아이고. 그분이 불교를 99년 동안 믿으신 분인데 아. 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딱 생명록에 등록시키고 맞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걸로 그분도 hon쾌히 생각하고 전도가 그렇게 저는 기뻐요. 그러게요. 아이고 참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시네요. 우리 그 박사님은 네.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어려운 뭐 말기암이든지 정말 어렵고 불치병들 환자들을 많이 그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신앙이 있는 분들, 신앙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저는 직접 경험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현대의학의 치료법으로부터 이제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옵니다. 아니, 졸업이라뇨. 졸업 이제 방사신 항암제로 다 할 건 다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거. 결과가 없이 그래도 이제 졸업한 거네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소문에 의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왔다고 하면은 당신이 이미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어떻게 인간의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당신 병을 고치겠냐. 이미 이제 당신은 손을 들고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분에게 정말로 나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찢김으로써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다. 예, 그 예. 말씀을 읽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밖에 없으니까 당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시네요. 그럴 때 이제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회개하고 예.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저도 감동을 같이 받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 참 오늘 이 두 분 뵈니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의료인들이 정말로 그 한 생명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께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모님 혹시 자랑 좀 할 게 있습니까?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 아들이 이제 83년생인데요. 83년생이 몇 살이죠? 이제 36입니다. 예. 저는 이제 직장 때문에 이 출근을 일찍 해서 새벽기도를 못 가지만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젊은 친구가 저렇게 직장에 가기 전에 새벽기도 가고 간다니까 참 어려운데.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엄마랑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 가정예배 드리고 오직 그 신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고 오히려 아버지가 감동을 받는. 예. 우리 박 교수님 감정이 조금 북받칠까 합니다. 아드님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딸만 둘인데요. 예. 그럼 두 분 다 출가하셨겠네요? 아직요. 아직 안 하셨고요. 예. 평소에 어떻게 중보기도는 어떻게 좀 하시죠? 제가 신앙생활한 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중보기도로 저는 살고 있어요. 항상 저의 기도보다도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그 유럽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 위한 기도회를 이제 계속 중보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제가 이게 방송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별로 능력이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안수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제가 그 기도를 계시면은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귀 한번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권사님 보내주셔서 서로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많은 또 선교사를 돕는 일에 또 게을리하지 않고 많은 중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꼭 보살펴 주시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 모든 환부를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또 우리 박창혁 박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삼날에 앞날에도 많은 일들이 만날진데 앞날에 모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정일봉의 자연추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첫 번째 모신 우리 초대 손님께서 이렇게 참 박장혁 교수님이나 우리 권사님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방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것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정말로 좋은 얼굴로 찾아뵙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이 전유주 시간에는 정말로 치유 관련된 모든 것,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치유를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